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기업들과 함께 신기업가 정신을 선포했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기업 역할을 이윤 추구를 넘어서서 사회가치 증진까지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선언적인 제스처가 될지 아니면 재계에 큰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대한상의가 주도해서 발표한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다. 이 기업가 정신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 혁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어떻게 새로워지는 건지 오늘 행사의 의미가 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새로운 기업가 정신, 기존의 기업가 정신과 이게 어떻게 다르야 하는 건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그 과거의 기업가가 가장 추구했던 정신이라고 그러면은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윤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경제적 혜택을 누리면서 국가에는 또 세금을 납부해서 국가 재정에 도움을 주고 이게 아마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기업가 정신은 단순히 그러한 이윤 창출이나 일자리를 넘어서서 그 기업을 둘러싼 지역이나 아니면은 협력사 그리고 구성원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한상 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기존의 이윤 추구에 어떤 집중된 기업가 정신이 아닌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왜 시점에서 필요한 겁니까? 이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다 보면 그러면 구기업가 정신은 뭐냐? 뭐가 잘못됐길래 반성의 기운으로 이런 것이 나오느냐를 또 생각해봐야 되는데 정도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이 너무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이거에 더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들과 함께 국부를 이렇게 늘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아주 모진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기업의 좀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느냐? 뭐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왜 이렇게 불평등이 심하냐?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소비자에게 왜 이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느냐? 가습기부터 저축은행, 그다음에 뭐 노동자에게는 왜 이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느냐? 뭐 채용 비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갑질, 공급 회사에는 왜 이렇게 못할 짓을 많이 했느냐? 뭐 납품업체를 쥐어짜고 갑질하고 담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환경도 파괴를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시시때때로 정치 권력에 개입을 해가지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내는 오랜 관행들, 이게 이제 구시대의 기업가, 이것 때문에 기업 반기업 정서가 팽배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신기업가 정신은 이 모든 것에 반대가 되는 그런 새로운 기업이 존중받는, 기업이 미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존재가 되겠다는 새로운 선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그런 정신이네요. 새로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반기업 정서가 있는데 그걸 좀 뒤집으려는 그런 새로운 시도 같습니다. 네. 오늘 행사에서 대한상의가 이제 신기업가 정신 선포식을 했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좀 동참을 했습니까? 제기에 어떤 응원을 얻어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큰 기업인 삼성전자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리드하고 있는 SK 그리고 현대자동차, LG 네 기업 모두 참석을 했고요. 그 외에 전부 다 합치면 70개의 기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협회도 참석을 했는데요. 송경식 경총회장, 그리고 구자야 무협회장, 그리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인연합회 회장. 그래서 약 74개 관련된 기업과 협회장들이 참석을 했으니까요. 재계 호응은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호응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로 뭐 큰 기업만 참석한 게 아니고 뭐 유니콘 기업들, 스타트업 이런 데도 좀 참석했나요? 네, 우리 어제도 사용하신 분들 계실 텐데 예. 배달의 민족으로 대표된 우아한 형제들이라든지 예.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마켓컬리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석을 하고 예. 또 직접 축사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70여 개 넘는 기업인과 경제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이현상 교수님, 이 경제단체가 많잖아요. 경청도 있고 전경련도 있고 혹시 대한상의가 이 신기업가 정시 선포식을 주도하게 된 별도의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뭐 제가 이제 언론인들과 대화를 해봤더니 이제 대한상의를 최태원 회장님이 맡으시고 5단체부터 그 5개의 큰 기업들 시작을 해서 교류의 범위를 점차 확장시켜서 이 정도를 만들어내신 걸로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도 2019년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200개의 가장 큰 기업들이 모여서 비슷한 기업의 목적, 사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요? 예, 이게 약간 이제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시작된 것인데 이제 미국만 봐도 아주 가장 큰 기업들만 했는데 여기에는 물론 큰 기업이지만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업, 예. 아까 말씀드린 배민, 쿠팡, 마켓컬리 이런 것들, 이런 회사들 굉장히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가고 좋아하는 회사들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제 최태원 회장님의 그 리더십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대한상의가 주도했다니까 그것도 아마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를 맡은 지 1년 정도가 돼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 같은데 최 회장이 특별히 관심을, 다른 기업인들도 관심을 갖고는 있을 텐데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요, 최 회장? 최 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지 못했으니까. 네. 근데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최 회장이 그 안 좋은 사건으로 나오신 다음에 제일 먼저 쓴 책을 보면요. 그때 이미 사회적 가치라는 얘기를 하고 계셨고요. 그게 벌써 수년 전이죠. 예. 그리고 첫 시작을 한 게 사회적 기업들한테 성과가 있으면은 SK 슈펙스에서 상당한 지원금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에요? 네. 단순히 그냥 기부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성과를 측정을 해서 네. 그 측정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시험적인 지원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걸 보면요. 최태원 회장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본인의 경영의 모토로 명확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에 이제 대한상의의 리더십을 갖게 됐으니 본인 생각에는 이런 것이 단순히 SK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 전체의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설득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상 교수님께서 이 신기업가 선포식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반기업 정서를 조금 멘트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회가 특별히 경제력 규모 10위에 되는 나라에서 반기업 정서가 특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한 이유, 그래서 신기업가 선포식이 필요할 정도로 왜 반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강할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정치적인 말씀으로 오해를 하실 수 있겠지만 예. 우리 지금 사회 주력 세대가 586으로 대표되는 예전에 그 운동을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에는 지금 그 1997년 이후에 국가적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요구해서 일부 기업들이 글로벌화되면서 아주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 구도를 이루면서 뭔가 부를 이루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요. 예. 이것들을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기업 뭔가 나쁜 거, 뭐 이게 아직 남아 있는 잔재가 남아 있고 이게 알게 모르게 문화적인 이유로 약간 그 세대 전승이 되는 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 기업, 우리 국민들이 뭔가 기업이 좀 스스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고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대한상의가 주도해서 그러면 기업이 바꿔보자,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뭐 저희는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이니까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쓴다면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직접 강연을 했더라고요. 예. 이런 게 필요한 이유를 세 가지를 두셨는데 예. 첫 번째가 디지털, 두 디지털화. 번째가 기후 환경,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구 줄어드는 인구 절감. 근데 저는 그 디지털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예. 지금 기업들의 안에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권력 구조를 보면요. 예. 과거에는 자본을 가진 자본 권력이 제일 강했죠.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대주주죠. 갖고 있는 자본 권력을 갖고
중요한 것은 정보를 기업에 관한 정보를 독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장할 정보도 없었고요. 근데 디지털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스티븐 잡스가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를 만들고 그거를 IT 기술과 접목시켜서 지금은 기업이 하는 일을 수시로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신기업가 정신 선포시도 바로 알 수 있듯이요. 예. 결국은 기업 안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끼리 또는 밖에 있는 이해관계자까지도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과거 같은 정보 비대칭 현상이 없어진 거죠. 더 이상은 기업에 대한 권력 구조가 자본을 가진 주주만으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도 살기 위해서는 예.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우리가 우리 주주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가겠다 선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살기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의 선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라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들이 이제 주주로만 알고 있는데 네. 종합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주로 다 어떤 분들이 다 이해관계자가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손익계산서를 예를 들면 네. 맨 처음에 매출액이 나오죠. 그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관련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예, 그렇죠. 고객, 예. 이제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물건을 공급해 주시는 거래 기업을 공정 대우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거래기업. 예. 그럼 그러면 이제 매출총액이 나오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본사의 근로자들이 또 일을 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로자를 또 우대를 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나서 또 워런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역 사회를 지원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 사회요. 예. 네. 그래서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 그리고 이제 주주가 있는데 예. 여태까지는 단기에 주주가 돈을 짜낸다는 그게 너무 매몰돼 있었는데 이익만 예. 이익만 낸다. 근데 이제 그 주주를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 주주가 장기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이해관계자들 위해서 기업이 새 역할을 하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 새로운 위기 또는 그런 과제에 대해서 기업의 책임을 좀 더 해보자는 건데 오늘 선포식에서 그러면 그런 선언적인 게 아니라 무슨 실천 과제를 마련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네, 지금 화면에도 아마 시청자분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네. 5가지 실천 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가지요? 예, 첫 번째는 예. 일자리 창출하겠다. 네. 두 번째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 신뢰와 존중을 받는 윤리 경영을 하겠다. 윤리 경영. 그리고 세 번째가 구성원들이 보람을 느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겠다. 예. 네 번째가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친환경 경영 실천하겠다. 친환경 경영. 마지막이 지역 사회도 함께하는 성장을 하겠다. 이 5가지를 5대 실천 명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업가 정신이다 선포만 하면 실천하기가 좀 모호하니까 구체적인 5가지 명제를 냈는데 다 중요해 보이는데 기업들로서는 혹시 비용을 많이 부담시키거나 굉장히 이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혹시 이한상 교수님 5가지 명제 중에서 조금 뭐 그런 순위를 매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야가 특별히 있을까요? 어렵거나. 이제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예. 미국에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했을 때 5개 나온 게 그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겠다, 근로자에게 투자하겠다, 거래기업 공정대우하겠다, 지역사회 지원하겠다인데 우리나라 걸 보면 이제 3가지가 좀 독특한데 예. 윤리적 경영을 하겠다. 윤리 경영. 예. 네.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네. 요거는 약간 이제 시류를 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환경을 강조를 하는데 이건 우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 이걸 아까 정도진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게 있고 다만 이제 최태원 회장님은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ESG를 강요하시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늘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래서 자발적으로 좀 하면서 이 비용을 너무 그 제약선으로 다루지 않고 예. 좀 우리 스스로 좀 하게 여유를 주세요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친환경 경영은 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럼요. 네. 이 5가지 명제가 이한상 교수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설명을 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신기업가 선포식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 기구라는 것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좀 지향하는 겁니까? 그게 어떤? 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 정식 이름이 신기업가 정신협의회라고 해서요. 신기업가 정신 협의회. 예, 영어 명칭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BRT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는 ERT 그렇게 ERT. 줄여서 부르고 있고요. 예. 아마 이 신기업가 정신협의회에서 예. 앞으로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떤 식으로 우리 이런 선포식에 따른 명제를 실천할까라는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한상 교수는 미국의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특히 재계에서 주목을 받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예.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를 위해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과거 한 20년 동안 뭐 린 스타우트 작고하신 코넬 대학교의 린 스타우트 교수님 등이 왜 주주만 이해관계자냐? 예.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다는 말이 나왔었고, 뭐 윤리 경영이라든지 CSR이라든지 뭐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는 되었으나 그걸 효과적으로 기업이 작동하도록 하는 방식이 없었는데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이제 새로 나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처럼 하향시 아래서 위로 문화 운동으로, 그다음에 이제 또 서약으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레베카 안더슨 교수님 같은 분은 이게 기업들이 이렇게 ESG 하라고 해도 잘 안 들으니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예를 들면 이제 블랙락의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ESG 안 하면 너네 회사에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강조하는 게 하나 있고, 또 이제 정부가 아까 최태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향식으로 이제 내리꼽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유럽에 가면 공급망 실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이 목표인데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 물건을 공급하거나 물건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이제 노동자들도 있고 환경 문제도 있을 텐데, 이거가 클리어가 안 되면 공급망에서 제어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4년 대기업은 유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은 2년 후에, 그다음에 이제 특수기업들은 4년 후에부터 이게 이제 적용이 받는데요. 다 지켜야 됩니까? 이거 그래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공급망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에서 강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저는 현대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차요? 네. 그 reusable 에너지 100을 실천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냐면, 삼성전 그러니까 필요한 에너지를 전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RE100. 소위 말하는 RE100입니다. 대선에서 화제가 됐던 RE100. 근데 이걸 삼성전자도 과감하게 선언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에너지 구조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외 작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작업장에서 100%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말을 못 꺼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은 달성했고, 2030년까지는 공급망의 모든 관련 회사들도 RE100을 하라 그러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도 RE100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고 말을 뱉으면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현대는 과감하게 질렀고 한다는 거니까, 저는 이번 목표가 있는 거죠? 당장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나온 그 여러 방안들 중에 참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눈에 딱 띄는 게 진짜 RE100을 한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커미먼트가 있다는데 이게 참 놀라웠습니다. 그래요. 뭐 현대차의 RE100 목표를 이번에 뭐 했다는데, 혹시 다른 기업들도 주목되는 사례가 조금 있습니까, 현 교수님? 오늘 네, 지금 현대차 말씀하셨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청년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자금을 지원하고 뭐 네트워크를 지원해주겠다는 H-온드림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H-온드림 프로젝트. 배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가 외식업체들이겠죠. 그래서 외식업체들에게 경영 지원 자문을 해주겠다. 뭐 하나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하고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들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그 BRT 말씀하셨을 때, BRT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요. 2년 전에 지금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요한 선언을 한 게, 자기네는 더 이상 이제 주주 자본주의 안 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하겠다. 지금 저희랑 비슷하게 오늘 선포한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2년 전 미국 재계 모임에서 BRT에서 그런 기업의 역할 이런 큰 전환이 있었군요. 근데 문제는 그때 코로나를 생각 못했는데요. 그 선언을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한 기업들 중에 상당 기업들이 구성원들을 해고를 했어요.
다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선언은 했는데 또 직원들을 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예. 이해관계자 도구 자본주의다. 이해관계자 도구, 이해관계자를 도구화시켜서 도구화시키는 자본주의다. 여전히 자본주의를 추구한 거 아니냐라는 조롱을 좀 받았습니까? 그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예.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선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 그 선언을 못 지켰을 때 되돌아오는 반작용이 예. 어떻게 보면은 아니가니 못한 것보다 더 심한 기업의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좀 전에 물어보신 것처럼 뭐 현대차나 배민이나 뭐 마켓컬리나 하나나 이런 기업들이 실천 과제를 선언을 했지만 예. 지금 나온 과제들을 보면은 대단하다기보다는 예. 정말 실행 가능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이 진정성 있는 선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ESG 경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시하는 이것과 같은 겁니까? 신기하거든요. 맥락은 거의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은? 여기 이제 아까 윤리 경영이라든지 한국적으로 특수한 성장 맥락 이런 게 좀 더해진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선언만 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실천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작은 실천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지속적으로 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수단이랄까 방법 그런 건 어떻게 마련하실까요?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2019년에 미국의 BRT도 BRT. 결국 181개 기업이 그 기업의 목적에 서명을 했는데 예. 1년 지나고서 그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봤더니 예. 이제 당신 그래서 이사회에 가가지고 기업의 목적을 바꿨습니까라고 실제로 바꿨습니까? 이사회에서 뭔가를 바꿔야 진짜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물어봤더니 응답을 48개만 했는데 이 중에 한 개 회사만 이사회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이사회는 기존의 이사회는 주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E라든가 S라든가 이렇게 격가지가 들어오면 예. 그 사람들은 방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기존의 이사회는 그럼요. 기존의 이사회는. 그래서 이게 통으로 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라 예. 미국에서도 잘 안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약간 뭐랄까요? 좀 봐주는. 그러니까 좀 잘하도록 추워주는 게 좀 필요하지. 대뜸 이거 말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비판을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미국도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우리도 이사회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만들고 정관도 좀 바꾼다던가 정관의 사업의 목적을 좀 더 변화시킨다던가 이런 실질적 노력이 따르도록 예. 좀 추워줘야죠. 예.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SK는 정관을 바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바꿨어요? SK는 이해관계자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를 놓을 수 있었다는 건 주주들과 SK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한테 예. 우리는 이걸 지향하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업한테 투자하라는 선언과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74개 단체장 빼면 이제 70개 기업들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정관을 바꿀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가 지켜볼 항목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 어떤 걸 측정해야 됩니까? 사회적 가치를 성과화시켰으면 아. 그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죠? 이걸? 지금 경제적 가치는 측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경제적 가치를 어느 정도 훼손하더라도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측정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우리 탄소 배출량 줄이고 있으면 탄소 거래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손쉽게 탄소 거래 금액에 대해서 줄어든 성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은 이 선포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액션으로 가서 피드백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한상의가 앞으로 하나 더 남은 과제라고 한다면 오늘 선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의 성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낼 수 있냐. 그게 대한상의의 다음 단계가 남은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신기업가 정신과 비슷한 맥락인 ESG 경영도 뭔가 평가 체제가 좀 다 갖춰져야 될 텐데 어떻게 좀 진행이 예전에는 기업이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평가를 받는 거를 원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가 실제로 장기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뭐 단기로 사고 팔아서 차익을 남긴다는 게 아니라 5년, 10년 투자를 해서 길게 보는 그런 투자자들에게 선호받을 수 있는 회사가 돼야 되고요.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전 세계 많은 소브린 펀드, 즉 국부 펀드들이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ESG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ESG 룰을 맞추지 못하면 아예 투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자원 배분의 대상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미래에셋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ESG 관련 투자가 AUM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ESG도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자산 배분을 ESG로 몰아줄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평가 스코어로 할 것입니다. ESG 평가 스코어로. 그래서 정도진 교수님 말씀하신 평가 스코어를 개발해가지고 제공하는 여러 회사들이 있고요.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스코어들을 배분을 하겠죠. 그러면 이런 실천 과제를 잘 실천해서 평가가 좋으면 뭐 기업의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또 영업이익이 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따라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걸 잘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도 좀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가치에서도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SK 회장님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SK 이노베이션 사례를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요? 지금 기업 가치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SK 이노베이션의 그 기업의 지배 구조를 보면은 SK 이노베이션 모기업 자체는 배터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종속기업들이 과거에 반 ESG 성향이 있는 석유, 정유, 화학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SK 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산업을 지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배터리 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을 사회적 가치로 전환해서 측정해 보면요. 지금 SK 이노베이션의 기업 가치가 사회적 가치로는 경제적 가치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 직관적으로 느끼는 기업의 가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하고 측정하면 왜 이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지 설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자본시장 문화가 이루어진다면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보상은 기업 가치의 증가로 기업들한테 제공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집니다. 네. 저희 시청자 댓글 중에 이런 신기업가 정신 5대 실천 명제를 모두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좀 적극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정부의 지원할 수 있는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나요?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중에 ESG 관련 과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 ESG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좀 나름 성장해서 갖춰진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력이 안 되는 기업들도 ESG를 지향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여력이 모자란 기업들은 이 최태원 회장의 대한상의가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추가적으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혜택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서너 가지가 이번에 100대 국정과제 안에 들어있고 이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천천히 정부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상의의 신기업가 선포식이 이 재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걸 기대를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이 기업들의 이제 비윤리적인 경영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런 재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조금 재계가 조금 먼저 정화를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가 뭐 다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특히 이런 기업의 정신을 새로 선포하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서 지지하는 이 상황에서 무리를 일으켰던 기업들. 그래서 이런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무리만 안 일으키면 된다는 정도로 끝나지 않게 많은 기업들이 이 선포식에 동참하지 않은 기업들조차도 향후에 이 정신을 좀 받들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오히려 사회에 반정서를 일으키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대한상회가 발표한 신기업가 정신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